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네.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미친 놈들이다.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힘당과 또 국힘당을 에워싸고 있는 외곽에 있는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보수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위 틀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참 선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음모론적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많아요. 주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만 소위 복음주의 종파들이 굉장히 그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음모론을 가지게 되면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은 소위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안 돼요. 계속 음모론을 다층적으로 만들어내요. 음모론의 음모론의 최고 가는 음모론이 유일신교거든요. 그 최고 형태의 음모론입니다. 이 다양한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의 최고 가는 형태가 그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기독교 복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음모론이 강합니다. 그런데 선거 음모론은 내가 이 선거 음모론하고 엄청나게 싸워왔습니다마는 이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개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너 가봤어? 물어보면 안 가봤다 그래요. 가봐야 하나? 안 가봐도 안 돼. 우리나라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중국산 칩이 들어가고 뭐 화웨이가 어떻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고 통신이 어떻고 뭐 중간에 해킹이 되고 이런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개표야. 전자개표가 아니야. 환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가 없어요. 미친놈들이 전자개표도 아닌데 무슨, 그러면 기계 막 돌아가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개수기야. 그 은행에 돈 카운트하는 거나 비슷해요. 1번, 2번, 3번을 분류해가지고 그걸 별도로 손으로 다 세보고 그거를 다시 몇 장인지를 컨펌해보는 그 은행 돈 세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계가 판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판정해요. 1번 참관단이 있고 2번 참관단이 앉아 있으면 1번 참관단, 2번 참관단들이 요거는 유효표야, 무효표야. 중간에 걸쳐 있어. 그러면 여기 자 1번 맞아요. 자 1번 맞죠? 합의됐어요. 그러면 2번 참관단 누가 그거 나 곤란한데 그럼 제쳐놓읍시다. 빼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무효표로 하고, 그래, 그거는 약간 걸치긴 했는데, 1번에 그래도,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단해. 그게 재판을 하는 거니까. 판사가 다시 세보니까 민경욱 표가 도로 줄었어. 이 병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이상하고, 아니 선거 숫자는 원래 이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거든. 그 흑백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고. 박영하라는 그 물리 통계학을 했다는 인간이 숫자가 이상하다. 이런 숫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렇지. 인간의 행동이니까. 그래서 뭐 서울, 인천, 경기가 왜 숫자가 똑같냐. 소수점 밑에는 다 달라요. 근데 소수점까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비슷한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 소수점 밑에는 다 달라요. 그하고 뭐 그런 스토리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자가 김어준입니다. 그 김어준이가 영화도 만들고 김어준이가 책을 이렇게 썼다고. 박근혜가 선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부정선거였다. 라고 책을 쓴 거거든. 그럼 걔들은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51.6%였어요. 그 걔들은 이런 거야. 보수 개새끼들 죽인다는 거야. 하필 조작을 해도 5.16으로 조작을 하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럴듯하잖아. 51.6%인데 하필 조작을 해도 더러운 자식들 말이야. 국민을 희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5.16으로 조작을 하냐 이거지. 그 말하자면 딱 떨어지는 숫자로 5.16을 만들어내서 국민 전체를 희롱을 한 거다 하면서 이제 조작서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갔어요. 아예 나가라고.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가보지도 안 하고 무슨 배춧잎이 나왔다, 무슨 일장기가 나왔다. 그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예? 뭐라고요? 본인은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간단하다고. 왜냐하면 이 선거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선거 각 지역 선관위의 그 지역의 그 말하자면 대장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근데 그 도장을 각 지역에서 만들어요.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각 선관위에서 그 도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잉크가 안에서 나오는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무한 도장이잖아요. 그 앞에 스텐실을 이렇게 붙여. 말하자면 비닐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이 이제 구멍이 뚫려 가지고 거기로 도장밥이 누를 때 그 압력에 의해서 도장이 나와서 잉크가 찍힌다고. 빨간 도장밥이. 근데 이게 부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찍고 나면은 점점 굵어져서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냥 일장기처럼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다 이제는 떡이 돼서 지워져. 그래서 그 1년의 점점점 약해진, 점점점 뻘겋게 되는 과정이 다 있다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맨 마지막에 나온 일장기로 되어 있는 뻘겋게 되어 있는 도장을 보면 깜짝 놀라지만 점점점 약해진, 점점점 말하자면 잉크가 많이 나온 종이들이 쭉 있다고. 그거 보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장 만드는 인간이 좀 제대로 만들지.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고. 그 일장기 도장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무슨 뭐 계엄 이 해프닝 가지고 말도 못하게 무슨 선관위에 들어가서 어느 놈이 선관위에 군바리들 데리고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미친놈이야. 지난번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해킹해가지고 조정 거짓으로 말하자면 숫자를 다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날 선관위도 똑같은 보도자료를 냈어요.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낸 거다 하고 선관위도 그날 보도자료를 냈다고. 근데 그거 보면 국정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원장으로 간 인간이 말하자면 이 선거 부정론에 함몰되어 있는 놈이라. 그 친구가 가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아이디 이런 거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보안조사를 왔다 그러니. 그래서 그 아이디 가지고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조작이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조작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야 그렇죠. 그 보도자료가 나온 거야. 다 조작할 수 있다고. 그 선관위에서 환장할 거 아니야. 코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다 가르쳐 줬더니, 예? 코드 알고 해킹 돌아가지고 다 조작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니까 선관위에서 그 미친 짓이라고 또 보도자료를 냈어. 우리나라 국정원이 하는 짓이 저런 짓이야. 자, 오늘의 주제.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하고 정권의 실력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실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해도 좀 품위 있게 논쟁을 하고 싸워도 품위 있게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힘당이라는 저 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라고. 공천을 주는 공천권을 팔아먹는 떴다방이에요. 저기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생겨도 그 금배지 달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 중에 어느 한 놈이 말하자면 제대로 된 항변도 안 나오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계엄난 그날 밤에도 50명이 당사에 모여서 뭐 한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고 눈치 보고 머리 짱 박고 있던 인간들이잖아요. 저게 무슨 당이야? 저거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저거는 민주당의 이중대예요. 국힘당의 영어 이름이 People Power Party야. 참. 예? 검판사들, 예? 권력기구에 종사하던 군인들, 장군 출신들, 검판사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정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멸을 받아도 싼 당이. 지금 이 87 체제라고 하는 87 체제라고 하면은 87년에 소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성립된 헌정 체제를 얘기합니다. 87 체제에 이렇게 얘기하면 국힘당에서 그게 뭔지 알아먹는 인간이 없어. 이상하죠? 흔히 우리 밖에서 하는 얘기인데 국힘당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87 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이러더라. 홍준표가 그런 수준이에요. 87 헌정체제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성립된 체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던 6.29 선언 이후에 직선 개헌을 하게 되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했던
개헌을 했던 체제. 지금 이제 그건 30몇 년 됐죠.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한 거예요. 헌법의 5년 단임제.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내가 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관철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자진 물러나면서 질서정연하게 물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봐도 윤석열 당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이니까 물러나는 게 좋겠는데 그냥 물러나기는 하니까 질서정연하게 물러나라 하는 주장을 이제 내가 그동안에도 펴왔어요. 그런데 그 질서정연한 것 안에는 말하자면 이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를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그걸 핑계로 윤 대통령이 임기 1년 정도를 단축해주는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개헌을 할 때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서 들어갔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119조 1항은)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중요시하는 조항입니다. 2항이 민주화 조항이에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 논쟁적인 것들입니다. 균형 있는? 그럼 뭐를 균형이라고 보는 거지?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이 가능한 건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경제에서도? 그럼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안정이면은 물가는 몇 프로고 성장률은 몇 프로면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 논쟁적인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논쟁적이에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는 뭐지? 그럼 상하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적정한 소득 분배지? 모두 다 논쟁적인 언어들입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의 조화? 뭐가 조화지? 경제민주화는 뭐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의 민주화는 뭐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주 추상적인 목표를 놓고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항이 사실은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7 체제 이후에는 MB 때는 균형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정책이 엉망이 됐고, 박근혜는 아예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어요. 경제 민주화 조항은 누가 보아도 민주당 조항이에요. 말하자면 87 민주화 투쟁에서 민주 세력들이 이런 추상적 규정을 만들어서 억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요구 조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 조건들은 부결되고 이 조항이 이제 살아남아서 헌법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두고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제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 쪽으로 끌고 가는 근거조항으로서 늘 인용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 119조 2항을 폐지하는 것이 많은 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지만 이 119조 2항을 없애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